저는 의정부의 발곡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진로 11기 교사 김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거창하게 좀 잡아봤어요. 주도성을 성장시키는 진로 체험이라고 잡아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한마당에 이렇게 발표하고자 한 건 아니었고요. 4년 동안 진로교사로서 살아보니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조금 어떤 경기도 진로교육의 방향이나 제가 법전처럼 생각하는 진로교육법의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4가지 영역 중에 진로 체험을 기획할 때의 의도는 저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로컬을 기반으로 한 진로 체험 활동을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진로 설계 과정에서 경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자 진로 체험의 기획을 할 때 의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 체험은 좀 지양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체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진짜 아이들이 검증받아야 할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내가 직접 해봤는가?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늘 조금 노력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서기 전에 저의 목표는 제 체험을 조금 요약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했던 체험들을 쫙 이제 펼쳐보고 주제별로도 나눠보고 진로 연계적인 측면으로도 나눠보고 어떤 진로 체험의 유형으로도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주제별로 나눠보니까 이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지역 연계형, 전공 탐색, 앙트십 창업, 진로 탐구, 탐방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게 새로운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한 거는 아니고요. 진짜 좌충우돌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지역 기반형 로컬 메이커 프로젝트인데요. 이 체험을 기획할 때는 단계형으로 항상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1단계만 참여할 수도 있고요. 1, 2단계를 참여할 수도 있고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1단계는 무조건 탐방입니다. 탐방하고 그리고 그 탐방한 지역에 가서 탐방 기관에 가서 지역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SDGs의 17가지 실천 방안에 빗대어서 의정부에 있는 9가지 그 기관들을 섭외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의정부 사회적 경제센터 CRC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운동연합, 노성야학 같은 기관들을 설명했는데 제가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관을 공부하고 그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방 후의 2단계는 아이들끼리 모든 별로 같은 섹션의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디자인한 것을 실천해 보는 단계지요. 15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한 개씩만 뭔가 한다고 해도 저는 15개의 행사를 진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에서 아이들이 의도치 않은 주도성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미비하게나마 기여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은 10월달 저번 주에 진행했는데 결과를 공유회를 하고 마무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거는 좀 길고요. 노성야학팀 예를 들어 본다면 의정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야학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아이들이 한 3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디지털, 특히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한다. 두 번째, 정서적 지원을 받고 싶어한다. 세 번째, 노성야학에 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손자 손녀랑 제일 가고 싶은 매장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를 찍고 키오스크 사용할 수 있는 영상과 쇼폼을 만들어서 전달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성야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어떤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측면은 뭐였냐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손자 손녀가 띄우는 배움의 길을 응원하는 엽서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북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예산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노성야학을 도와줄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획한 게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받고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막 배운 한글로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보다가 눈물이 찔끔 났거든요. 그걸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펀딩으로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기획하게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노성야학만 설명했지만, 다양한 기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직접 문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는 글로벌 연합형 프로젝트였는데요. 얘는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공감 영역을 넓혀주고 싶은 마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단계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1단계에서는 세계 시민과 연결된 출판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민과 국제협력이라는 특강을 듣고 아이들이 인사이트를 얻도록 좀 도움을 주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구촌 문제를 너희가 먼저 찾아보자. 그런데 저희 학교 애들이 학업 역량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책에서 지구촌 문제를 찾아서 토론 토의하고 그 과정을 공지하고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3단계가 핵심인데요.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가나 아이들의 어린이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글을 아주 어렵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번역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그림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NGO 단체를 통해서 가나 어린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피드백해주는 활동이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합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저희 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하고 수원외고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해서 연합 출판 기념회를 아주 진짜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굉장히 긴 호흡이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성취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 너무 아깝다, 이거 우리 학교 특색 사업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올해 2023년에 천일 프로젝트를 100일 야화 프로젝트, 100일 동안 야사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2024년, 2025년에는 마을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 2학년 자율 시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마을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RC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은 북한 탈주민을 품어주시는 수녀님이 계시더라고요. 수녀님, 아니면은 평생 유기농 배를 생산하시는 농부 할아버지, 이렇게 20명을 섭외해서 각 교실에 한 분씩 들어가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펼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동화책을 출판합니다. 처음에는 9권의 가나 어린이들의 그림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4년에는 100권, 100명의 마을책이 나왔고요. 사람책이죠. 2025년에는 1학년만 참여했는데 50권의 마을책이 나와서 전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들어가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패스할게요. 이렇게 글로벌 융합형 프로젝트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창업 실천형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진로 1학년 전체 10반을 들어가요. 이때 앙트러프러너십
10차씩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메리 크리스토어라고 그 결과물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봤어요. 아이들이 전교생이 참여를 했고요. 도전, 실패, 문제 해결, 창의성,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페스티벌 부스, 창업팀 부스, 팝업 스토어 부스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50개의 부스를 열었고요. 전교생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게 12월 24일이니까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또 애들 데리고 나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교생 행사로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탐구형과 체험형인데요. 이거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근데 탐구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탐구 주제 잡아와, 고등학교는 탐구 주제 잡아서 탐구 보고서 써와 이런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호흡을 좀 길게 가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인식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직접 찾고 연구에 조직하고 연구 방법도 실험이든 뭐든 해달라는 거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구 보고서를 쓰면 서로 공유회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에는 학술지 발간해가지고 전교생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식의 깊이가 좀 더 한 명이라도 좀 깊게 다루어지기를 요즘에 챗 GPT가 다 해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체험형인데요. 올해 한 체험만 말씀드리면 JA 코리아하고 연계해가지고 명동에 베어링 자산운용사라고 굉장히 글로벌한 자산운용사예요. 여기 가서 이사님들이랑 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진로 경로나 로드맵을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산 나눔재단이랑 또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창업자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을지대는 의정부에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가지고 직접 교수님이랑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보건계열 애들이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들을 다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이 좀 강화되고 정말 책으로 공부 배우는 게 아니라 리얼 월드 러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다 보니까 진학 설계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체험이 되기를 저는 지금도 좀 희망해 봅니다. 어떤 3학년 독서 가르친 선생님이 저한테 힘내라고 이 쪽지 주셨어요. 독서 수행평가 때 글을 썼는데 제가 요즘에 5년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활동이 터널 속의 빛과 같았다는 고3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 학교는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늘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수국이 많이 피었다고 부장회의를 수국 꽃밭에서 하자고 하셔가지고 번개 치신 거예요. 다 간 그런 장면이에요.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마을 연계 수업을 굉장히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의정부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면 뜨겁게 참여해 주세요. 여기에 마을교사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로 체험을 열었을 때 너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좋았다고 평가해주고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보다는 이런 진로 체험의 과정이 저와 아이들에게는 큰 보상이라고 지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가슴에서 발로 가는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진로 체험이 진짜 공부에 어느 방점을 찍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